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이 극자, 극우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내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이렇게 우두머리 수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결국은 이제 그 뒤에 배후에 전강훈 목사가 있다, 이렇게 조정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폭동 난동 체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까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은 이런 극자 이 언론들 그런 선동 약발은 이제 끝났다 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지금 그런 지지도를 보면은 국힘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보수 후보가 완전히 이제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골든 크로스를 지나버리고 10% 가까이 국힘당이 더 이제 앞서버리는,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완전히 회복을 하고 오버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30과 더불어 이제 먹혀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좌파 이 언론들, 노조 언론들 이런 데서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버리고 2030들이 눈을 떠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히 여기에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일당 53명의 얼굴을 사진들이 올라가고 이 박제를 시켜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이제 이런 것으로 더욱더 국민들이 깨어나고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걸 결국은 지워버리고 내렸다고 그러네요. 자, 이것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 언론에. 계속 올려나오면은 그냥 땡큐라는 생각이 다 드는데요.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크리미널 윤이라고 하는 22일 날, 이번에 이제 난동 부린 53명을 이 채널에서, 사이트에서요, 53명 얼굴을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해놨는데, 해당 사진은 여기에 난동자 명단 백골단 5명과 유튜브 용만 전성시대를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번에 이제 체포됐다, 포함됐다 해가지고 운영진 레벨을 정해가지고요, 뭐 폭도 몇 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백골단 단장 김정현 씨는 최고 레벨을 10을 해놔놨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들은 9로 맞춰가지고 해놓고요. 이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내란 수계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존엄시대의 사기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명단들이 쭉 나와서 폭도 레벨 몇, 폭도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대통령은 이렇게 내란 수계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해다 놓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국회 경비대장, 모견택 국회 경비대장,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국힘당의 의원들,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수 김흥국, 그 다음에 개그맨 이혁재도 들어있고요. 이혁재, 그리고 뮤지컬 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 작가 윤서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폐쇄를 23일 날 이게 이제 얼굴 것이 법에 걸려가지고다 해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계속 올려주는 게 땡큐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서부 이번에 이제 58명 뭐 이렇게 구속됐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자, 이게 누굽니까? 김민석 의원 아닙니까? 5선 김민석 의원인데요. 이자가 지금 정강훈 입주 즉시 공항에서 체포시키겠다, 정강훈의 직접 전면 선전 핵펀치 날린 김민석. 자, 김민석과 김민웅은 이 햇불 행동 대장 대표가 김민석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영등포의 신길교회라고요. 그 성결교회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이번에 젊은 목사가 오가지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면 어떠냐. 중국도 여행도 잘 가고 오고 하는데 그 쎄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했다가 지금 무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총무되는 원내 대표되는 그 사람도 안수집사라고 그러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교계의 정치계의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과연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가까운지 이게 미국과 흡사한데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력을 다 쥐고 있는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모든 것들은 기울어지고 약발이 다 떨어지고 너무도 종북 좌파주의고 사회주의자고 너무도 비기독교적인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도적으로 다잡고 전광훈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란 선동을 하고 그렇게 이 폭도가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경찰과 싸우지 마시고. 신혜식 대표님이 계속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경찰과 싸우지 마시라고. 당일날 탄핵 무효.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 신고를 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 신고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와야 됩니다. 1000만 명.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헌법 위에 우리의 저항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정면 내각을 쓰러뜨리고 결과를 얻은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만한 민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무혈혁명을 한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집회를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행사를 해야 되니까 4.19시고 4.19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요. 헌법이고 뭐고 다 바뀌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이번에 가문에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이면 혁명이잖아요. 혁명. 1000만 명 모이면 혁명이 되잖아요. 어느 분이 물어봐요. 그 광화문에 나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뭐라 했냐면 지금보다 2배, 3배 나오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이재명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저항을 해? 웃기지 마라 이 사람들아. 대한민국 국민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 12월 28일 나온 숫자에 3배, 4배가 나오면 나라가 이건 바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어림없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와서는 때려부시자는 게 아니에요. 나오게만 하시면 서울 전역을 덮어보세요. 2배, 3배, 10배가 모여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숫자를 채우면요. 그 즉시 이재명이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가 평택에 가서 개딸들을 막았기 때문에 조합미군이 지금 존재하는 거야. 한 달 동안에 광화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였잖아요. 네. 여론이 뒤집어져요. 그렇습니다. 예. 여론이 그럼요.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국민들을 깨우쳤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결과 국민들의 여론이 몰랐던 여론이
그런데 계엄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그 분노했던 사람들 다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분신 자살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4.19 같은 혁명과 같습니다.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집에 앉아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광장입니다. 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이면 이거는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는 것이고 4.19가 1,000만 명 모였나요? 그런데도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 저항권을 밀어제끼니까 헌법도 다 바뀌고 해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요일날 광화문 혁명입니다. 혁명 4.19 혁명이요. 토요일날 1,000만 명만 모여만 주시면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헌법 위에 모여만 주면 돼요.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한자리에 1,000만 명이 모이면 다 해결돼 버려요. 4.19 같은 국민혁명, 국민저항권을 우리가 발동하려고 하니까 광화문으로 1,000만 명 모이면 무조건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1,000만만 나오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1,000만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나오면 이재명의 사기극에 놀아나서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난 윤석열을 지지한다 다 헛방이건 결국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4.19 혁명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예, 여러분 어떻게 보죠?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김민석이가 말하는 거하고 전강훈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 이것이 비폭력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폭력 주도자며 이 선동자이고 수계입니까? 김민석이의 신앙과 전강훈 목사의 신앙, 구국관 그리고 그의 이 이념 극자의 이념과 얼마나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비폭력주의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이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비폭력으로 모여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이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경찰 하나 때리지 아니하고 무슨 뒤에서 이렇게 선동 하면서 주도했던 배우의 주도 세력 그런 배우 인물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노총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악랄하게 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선동 그리고 행동 많이 우리가 봐왔는데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 목사님은 나라를 2번이나 구국하는 이번에 전 목사께서 만약에 우파로서 이번에 광화문에 모이는데 총연합을 하지 않았더랬으면 이런 여론 형성이 되지를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이번에 이 대통령 문제 이거 이렇게 내란 수괴죄 뭐 해가지고 하는 거 문제를 해결되면은 트럼프와 더불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런 세력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